우리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앞쪽에 있어서 염색체 한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덩어리를 얘기를 할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생명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아무튼 사람의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이제 염색체가 있을 때에, 하나의 염색체가 있을 때에 아빠가 준 염색체와 엄마가 준 염색체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들은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각각 다른 염색체들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가 46번까지 있는데 46번이 아니죠. 46개가 있는데 그 46개가 뭐 예를 들어서 1번은 아빠가 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엄마가 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번호를 다르게 엄마 아빠가 주느냐. 그게 아니라 자 1번의 염색체는 한 쌍을 이루고 그 한 쌍이 한 쌍 중에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준 그런 쌍이 된다는 얘기죠. 자, 상동 염색체요. 여기에 그림에 존재하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해요. 생명체 내부에는. 그리고 하나는 아빠가 주고요. 하나는 엄마가 주게 돼요. 두 개의 모습이 굉장히 동일하죠. 내가 현미경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 유전 정보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 모습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각각 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동 염색체요. 감수 분열, 우리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에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때에는 얘네 두 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다 붙어요. 허리가 딱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요. 그것을 한 쌍의 염색체로 접합하는 한 쌍의 염색체, 그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염색체가 바로 상동 염색체인데, 자, 중요한 게 여기에요. 모양, 크기가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줬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크기와 모양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것 딱 하나 있어요. 성염색체가 여기에서 예외적이에요. 성염색체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XY요. 남성의 성염색체죠. 여자 같은 경우는 XX로 엄마, 아빠가 각각 똑같은 모습의 XX 염색체를 줬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Y를 주고요. 엄마가 X를 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모습이, 생긴 모습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X는 커다랗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쬐끄맣게 생겼어요. 반쪽짜리처럼 생겼어요. 두 개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다 하고 싶은데 얘만 예외적으로 상동염색체라고 부르고 우리 감수분열할 때에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가염색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예외적으로 상동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나머지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 같다면 상동염색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수분열 때 이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분리가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가운데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각각의 딸세포로 가서 어떤 건 난자가 되고 어떤 건 정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딸세포가 된다, 생식세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상동염색체를 얘기를 했어요. 왼쪽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평상시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가 내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쌍리본의 요런 오른쪽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염색체 하나에는 아주 수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이 염색체에는 아주 길다란 DNA들이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여기에 뭉쳐져 있죠. 그리고 그 DNA 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형질을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 특정 부분들이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기 쉽게 표현을 하냐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염색체에 가로 줄무늬를 긋고 여기에 이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 알파벳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대문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성을 띠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성을 띄어요. 두 개의 종류가 같다면 여기 라지 혹은 라즈비, 스몰 b죠. B라고 하는 알파벳의 종류가 같다면 하나의 형질을 이루는 거예요.
자, 쌍꺼풀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가 A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그런데 얘가 아빠가 준 유전자 하나만으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하나만으로 쌍꺼풀이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 똑같은 염색체가 존재하죠. 그 염색체에 똑같이 쌍꺼풀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같이 반응을 해서, 한 쌍이 반응을 해서 하나의 형질 혹은 쌍꺼풀을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으며 이렇게 한 쌍으로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립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립유전자는요, 위쪽에 있는 라지, 라지처럼 서로 알파벳의 스몰 라지가 같은 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처럼 라지 B와 스몰 B 이렇게 이제 라지와 스몰이 다를 수도 있어요.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중간쯤 쓸까요? 자, 여기에 뭐 D가 있죠. 라지 D가 들어가고 여기는 스몰 F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대립 유전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알파벳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형질을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려면 무조건 F가 아니라 D가 들어가야 되고, 라지든 스몰이든 상관없이 D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립 유전자예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 요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 쌍으로 존재해야지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쌍꺼풀이고 엄마가 외꺼풀이에요. 두 개가 같이 반응을 해서 쌍꺼풀 자손이 나오든 외꺼풀 자손이 나오든 이렇게 하나씩 나와줘야 된다고요. 아빠가 쌍꺼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빠의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두 개,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서로 짬뽕이 돼서 이제 우열을 따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아빠만 닮고 무조건 엄마의 유전자만 발현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복제된 상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복제된 거예요. 어떻게 복제를 한 거냐면 빨간색을 원본이고 파란색이 복제본, 이게 아니라 빨간색의 왼쪽 가닥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가닥이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왼쪽 가닥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가닥이죠.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세포를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해야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왼쪽 거를 그대로 오른쪽에 데칼코마니 찍어가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파란색을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그대로 데칼코마니 찍어가는 거죠. 모양만 그대로 찍어가는 게 아니라 유전자도 그대로 찍어갑니다. 자, 여기에 라지 A였으면 오른쪽에도 같은 위치에 라지 A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라지 B였으면 오른쪽에 같은 위치에는 무조건 라지 B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라지 F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스몰 F가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지 A가 들어가니까 라지 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스몰 B가 들어가니까 여기 오른쪽에도 데칼코마니 스몰 B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가 아빠가 준 거, 하나가 엄마가 준 것이고 왼쪽과 오른쪽 관계는 복제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애들은 같은 위치라고 한다면 알파벳의 종류가 같고 대신 라지와 스몰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복제 관계에서는요, 같은 위치라면 자, 알파벳의 종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도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대립유전자, 그 다음 상동염색체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립유전자가 막 딱 들어가기 시작했어.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에는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라지가 들어가는지 스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문제 풀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